뉴박 세력들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가지고 자신들이 맞췄다고 주장할 때 매불쇼는 달랐습니다. 국가가 달려있는 중대한 발언을 했는데 재래식 언론들조차 안 다루는 걸 매불쇼에서 다뤘습니다. 듣고 있으면 소름이 돋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이 얼마나 현명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가 한일 간의 군수 지원 협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군수 지원 협정 벌써 어렵잖아. 어려운데요. 이게 근데 중요하거든. 근데 제대로 이게 다루는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교수님한테 오늘 좀 배웁니다 저희.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냈습니다. 그 부분 영상으로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네, 함께 보겠습니다. 한일 관계라고 하는 거는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나는 가깝고 또 가까운 사이가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다. 주먹질을 해서 내가 맞았는데 우리 친하게 지내자. 다시는 안 때릴게. 진짜 미안해. 그래서 진짜 안 때리겠구나. 이렇게 돼야 뭘 하지. 군수지원협정 이 문제도 대한민국 국민들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한다 지금. 내가 보기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현실적 필요성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정서상 이거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 본질적으로 다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요. 언젠가는 반드시. 그래야 진정한 한일 관계가 이루어진다. 진심으로. 때려서 진짜 미안해가 진심으로 해야 된다. 네. 지금 이 때문에 뭐 일본 국민들이 그 온라인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낸다고 일본 언론이 또 보도를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일본 쪽의 시각은 약간 좀 비뚤어져 있고요. 네. 그 역사적인 사과를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존리되지 않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리가 안 됐다. 예, 그게 핵심은 독도 문제입니다. 아. 예, 연도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 그 깊은 군사적 협정을 맺지 않습니다. 보통 그거는 세계 산식이고요. 왜냐하면 군사 물자 교환 협정 같은 곳 맺고 또 지소미아 그거는 정보 교환 협정이잖아요. 지소미아. 이거 두 가지 맺으면 기본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군사동맹에 거의 가깝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제3국하고 뭐 대치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면 일본이 독도를 완전히 접수해 버렸다라든가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연도 문제가 있는 나라끼리는 기본적으로 군사 협정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막 이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냥 네. 역사적인 문제로 다시 시비를 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서는 그 삐뚤어진 일본에서는 시각입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핵심이 아닙니다. 아주 정말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군수지원협정, 한일 간의 군수지원협정을 일본은 많이 원하고 있나 보군요. 네. 간절히 원해요. 예, 왜요? 일본은 그 한국하고는 거의 이 지역에서 마지막 그 맺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필리핀하고 맺었고요. 악사를 호주하고도 맺었고 또 멀리 있는 미국하고도 물론 군사동맹이니까 거기는 맺고 있고 캐나다하고도 맺었고 영국, 이탈리, 프랑스하고도 맺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미국하고만 일본도 완벽한 군사동맹 이런 거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악사를 그런 식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자위대가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나쁘고. 예, 자유롭게. 위험해.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가르지는 아무도 몰라요. 위험해. 예. 굉장히 위험한 부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그 청일 전쟁 때도 그렇고 로일 전쟁 때도 이러한 협정을 잘 몰라서 맺었다가는 일본은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한반도를 완전히
그 점령해 나갔거든요. 네. 예, 과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특히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역사는 되풀이 된다. 되풀이 됩니다.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그것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어떤 협정을 맺었다. 그거는 문맥상 엄청나게 확대 해석이 가능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일본에 맞게 예를 들면 군대를 이럴 때는 한반도에 주둔시킬 수 있고 거기에 한국군이 엄청나게 협조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악사라는 게 그런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거는 완전한 군사동맹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심시키려고. 네, 그러나 조항 하나하나에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아주 근접한 군사동맹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이슈네. 사실은 이거 제가 윤석열 때 엄청나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게 왜 사실상 우리가 악사를 맺고 있는 국가가 17개국이에요. 17개국. 근데 왜 일본은 안 되냐? 미국이 MD를 편성하기 위해 전 단계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오바마 때부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지소미하고 두 번째가 악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오바마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를 모을 때 전략적으로 필요한 협력의 단계를 만났어요. 첫 번째가 지소미아고. 그래서 처음부터 지소미아를 미국, 일본이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 때도 받아들인 거고요. 지소미아를 받아들였고. 그렇고 그다음이 악사고요. 악사 다음이 악사. MD입니다. MD는 미사일 방어 체계예요. 미사일 방어. 미사일 방어체는 왜 문제냐면 미사일 방어체를 정보. 같이 하려면 서로 명령 체계를 맞춰야 돼. 명령 체계. 와. 그다음이 동맹이에요. 그다음이 군사 동맹.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른 나라하고 그냥 실용적인 의미에서 수송 지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일본하고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일본은 나름대로 이 그림을 그리고 가네. 그러니까 일본은 왜 이걸 원하느냐. 이게 그 맥락에서 미국의 군부하고 일본의 우파 정부는 이걸 해야 한미일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요. 아이고, 야, 근데 대통령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 중요하네. 과거사라고 얘기했지만 한미일로 동맹으로 가야 하는 것을 반대하는 대통령이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 문제도 있고 지금 미국의 전략 문제도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 저 다행이네. 두 분의 말씀에다 대통령 말씀을 조합하면 그러니까 때리지 않는다라는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표현을 듣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호사카 유지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본 우익의 수건이 일본 군대가 한국에 상륙해서 작전하는 거예요. 그 두 개 있어. 해저 터널 만드는 거하고 상륙 작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호사카 교수님 말씀하신 그 청일전쟁, 러일전쟁 말씀하신 게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 군수지원 협정을 맺었으니 그냥 민가에 가가지고 징발할 거야 우리 군수품으로.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시도하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니네가 다시 안 그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대통령 그걸 짚으신 거라고. 너무 중요한, 너무 중요하고 너무 안심이 되네. 그 뒤에 대통령이 얘기한 정말 중요한 게 빠졌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북아는 길게 보면 복합적인 다자안보 체제로 가야 한다. 이게 뭐냐? 일본하고 미국이 군부 얘기하는 건 동맹이에요. 동맹 대 동맹, 북중러 한미일. 그거 아니고 최악이라고 한미 동맹은 있지만 동북아에는 집단 이게 육자나 이런 거로 다잡 안보 체제로 가야 된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동맹 대 대결로 가면 안 된다. 대결 구도야. 근데 일본이 지금 악사를 원하는 거나 미국에서 악사를 원하는 거는 바로 이 동맹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런데 그 얘기는 미국 반대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부러 안 하신 거고요. 숨겼고 역사 얘기만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대통령이 정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요? 이 뒷부분이 이게 왜 나오겠습니까? 이게 미국의 전체 정면으로 안 부딪히면서 일본하고 못한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한국의 전투기 블랙 이글이 오키나와에 가서 일본 쪽에서 급유를 받는다라는 것이 있었죠. 그러나 톡도 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타카이치 일본 총리가 톡도는 일본 영토인데 그러한 톡도 상공을 지나간 블랙 이글에 급유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무산이 됐거든요. 그러나 그때는 급유를 서로 한다라는 것이 악사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연습하는 차원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한국에 갑자기 악사라고 하면 반대하니까 조금씩 하자라는 거예요. 급유 제한이. 예, 그거는 그 옛날에 뭔 말인지 알겠다. 2013년 12월에는 남수단에서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한테 만발의 실탄을 받았습니다. 그 기억나시죠? 네. 네. 2012년. 그때도 2012년이었나요? 아무튼간에 그때도 그거는 악사를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마지막에 악사 제재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시발점이었어요. 네, 그리고 상당히 교묘한 것은 이제 알겠네. 일본 쪽에 한국군이 뭔가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쪽에서 일본한테 뭔가 받는 것으로 다 연출을 해요. 그러면 한국이 뭔가 상당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네네. 예. 그러나 우리 한국군이 일본에 만발의 실탄을 줬다. 그럼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일본의 그 전투기가 한국에 기지에 와가지고 이쪽에서 급여해줬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일본 오키나와 기지에 가서 한국 비행기가 급여를 받는다. 이런 시나리오를 11월에는 만들었어요. 그러나 톡톡 상국으로 왜 지나갔을 거예요? 왜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 해석인데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톡톡 상국으로 지나가면 톡톡은 한국 영토다. 그 이야기잖아요. 네. 그것을 수용한다면 급여 정도는 해주겠다. 사실 그 영토 문제가 걸려 있는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의도적으로. 네,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카이치도 거기에 걸리지 않고 그냥 커브를 한 거예요. 그런데 5월 7일에 다시 한번 그 2+2가 있었어요. 그 5월 19일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이전에 5월 7일에 2+2라는 것은 외교 급방 그 자강급이 만나가지고요. 외교 국방 예, 차관급. 한국하고 일본에. 네. 네, 역시 중심 의제는 악사르 맺자였어요. 그랬었어요. 한국에서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뭐라고 입장을 냈어요? 한국은 고절이에요. 거절. 네, 그때부터 일본 쪽에서는 소근소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네네. 많이 보도가 됐어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이 거절한 게 보도가 많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 논조는 뭐예요? 괘씸하다는 거예요? 괘씸하다라기보다 그냥 사실 위주의 보도예요. 그랬어요. 예. 그러나 일본 쪽에 그러한 손내는 한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대중국 전선에 소개하고 싶은 게 일본 쪽의 손내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다 언론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일본의 언론들도. 그러니까 다카이치가 이쪽에 와가지고 5월 19일에 뭐 화기애애하게 뭐 에너지 협력을 다 하겠다라든가 뭐 계속 셔틀 외교를 서로 하겠다. 다음은 온천에 그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한다. 보기에는 아주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때도 이러한 그때도. 이야기는 나왔어요. 이러한 이야기는 악사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비밀스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를 하지 않았고 그러나 합의가 좀 있었어요. 그거는 일본 쪽에 또 보도해요. 그거는 악사를 전면적으로 맺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번에 못했던 급유 다시 하자. 거기는 합의했대요. 그건 합의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6월 중에 한다고 하니까 금방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다시 우리 비행기가 독도 위하늘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일본은 블랙 이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한국은 그거는 왜냐하면 이 블랙 이글은 공중 에어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부다비로 가는 거고 이거는 비행기가 2시간밖에 못 날아서 수십 군데 여러 군데를 거의 뭐 어떨 때 7군데 8군데를 홍콩, 싱가포르 급유를 해요. 가는 데네. 아니면 그 배에다 싣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렇게 퐁당퐁당 개구리처럼 가는 건데 네네. 메뚜기처럼 가는 건데 일본이 독도를 시비로
거절을 해서 우리가 화가 엄청 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전투기를 하다가 겁이 받는 게 아니고 블랙 이거는 그냥 에어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사의 의미하고는 연결 안 해요. 연결 안 근데 하는데 아마 일본은 그것까지도 연결하는 거야. 연결해가지고 너네 불편하지? 에이 그거 봐. 전혀 악사 아닌데. 맺어야지. 이걸로 간다는 거잖아. 정확하게 이놈들 일본은 진짜 그렇게 아주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잔머리들이 대단해.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저번에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급여하겠다라는 약속을 했다. 그런 네. 보도는 일본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거 좀 주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르지? 아, 그거는 예. 6월. 언제? 6월 6월? 사실 6월 초순이라고 초순. 했기 때문에 그건 잘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 아, 오늘까지요? 10일까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게. 야, 기름 넣는지 봐봐. 야, 기름 넣는지. 고유가라서 좀 안 넣나? 확인해. 기름 넣는지. 셀프주유 했는지도 확인해. 지금 그러니까 시끄럽게 됐잖아요. 이 문제로.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일본 쪽에서 이거 조절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예. 아무튼 간에 이거는 일본은 악사를 맺고 싶은 것이 한국하고 안 돼. 이게 이제 알았어. 한일 간의 중심적인 일본적인 목적입니다. 아. 예, 에너지 문제라든가 뭐 온천에 가는 곳이라든가 샤토르 외교 조리가라예요. 그게 아니야. 예. 야, 근데 되게 야금야금 야금야금. 진짜 이 검사들 같네. 진짜. 검사 등 하나로 그냥 다 뚫고 들어와 버리는 것처럼 얘네들이 조금씩 하는 거야. 그리고 이놈들 정말. 그리고 지소미아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자꾸 부추기면 미국이 개입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거를 공개시켜 버리면 미국이 자기들 도와서 군부가 한국한테 하라고 압박할 것이라는 꼼수가 들어 있고요. 이 지소미아는 몇 년에 한 번 연장하는 거예요? 지소미아는 우리가 다시 또 돌아갔기 때문에 거절할 때 그 전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지속됩니다. 아, 거절. 통보한 다음에 1년 지나면 통보 안 하면 자동 연장이에요. 아, 연장이요. 그러면 통보하면 9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이 이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카이치도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걸 밝힙니다. 그거 밝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얘기 안 하시다가 밝혔어요. 다카이치한테 자기가 거절했다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안 할 생각이 확고하고 확고하니까. 그건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아, 너무 중요한 문제네. 맞아요. 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와. 다카이치 총리가 싹 그냥 웃으면서 사부작 다 해. 사부작 하고 있지만 굉장히 무서운 무서워. 무서워요. 정교해.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바뀌어서 다니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아,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정확한. 한다고 하시죠. 사케 한 잔에 악사 갑시다. 악사. 너무 악사. 앤디는 안 필요하셔. 앤디도 여기 있어. 다카이치는 머리가 아주 좋은 좋은 사람이야. 머리가 예, 좋다. 극이면서 머리가 좋고 와, 큰일 날 그리고 뻔했네. 뮤지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드러머. 예, 드러머 잘 못 칩니다. 그러니까 네. 학창 시절에 너무 더 놀았고 노란스. 그 퍼포먼스를 아주 잘해요. 퍼포먼스 잘해. 예. 그렇죠. 그러나 갈려 있는 성격은 극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봐야 돼요. 양쪽 봐야 돼. 이런 경고를 호루라기를 많이 불어주셔야 됩니다. 예, 고대를 들어갔더라도 알겠습니다. 자주 나오셔야 될 것 요새 같습니다. 요새 바빠가지고. 고맙습니다. 아, 오늘 진짜 잘 다뤘네. 그러니까요. 너무 중요하네. 저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미국 이란 전쟁 빠르게 정리를 하고 우리 의원님한테 의견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좀 심각하죠. 심각한 것 같아. 몰라. 뭐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튼 심각했었거든요. 네. 이번 주 안에 협상될 것 같았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된다. 예. 뭐 생일 전이든 월드컵 전이든 된다. 저는 생일 파티까지 준비해놨어요. 그렇게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기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미국의 헬기가요. 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공격을 받았나 봅니다. 예.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군 육군 아파치 헬기 한 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추락했고 탑승 승무원 2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이런 네.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트럼프가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네,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을 순찰 중이던 최첨단 아파치 헬기 한 대가 이란에 의해 격추됐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다. 해당 헬기에는 조종사 2명이 탑승해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무사하며 부상도 없다. 그럼에도 미국은 불가피하게 이 공격에 대응해야만 한다. 대응. 결국 미군이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네, 했어요. 미 중부사령부가 이제 SNS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오늘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6시인데요. 네. 이때부터 이란에 대한 자위적 성격의 공격을 개시했다. 어제 미 육군 아파치 헬리콥터가 격추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번 작전은 정당화될 수 없는 이란의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또 냈어요. 예,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요.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 미국은 전장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의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떠나라. 예, 단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막 나온 이제 악시오스 보도를 보면 네. 미국이 이란 남부 2차 공습 진행 중에 있다라는 이제 속보까지 전해지고 와, 있습니다. 이거 이러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는 안 갈 거라고 했거든. 이렇게는 안 갈 거다. 왜냐면 트럼프가 이건 진짜 하기 싫어했다고. 그래, 어제 결론이 트럼프는 전쟁을 진짜 끝내고 싶어 했고 맞아요. 그 증거로 몇 차례나 네타냐후 네타냐후한테 경고를 쌍욕했고. 했고요. 근데 저는 이 자체가 전체 종전에 대해서 완전히 경로 이탈한 거라고 생각하지 그건 않아요.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다행이다. 진짜. 우리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전 때도 직전에는 워낙 훨씬 더 전투를 하게 되고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라. 그리고 다행히도 아파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다 구출이 됐습니다. 그건 다행이더라고. 미국은 한 명 한 명 죽는 거에 대해서 미국 여론이 휘청거리기 그건 때문에 다행이더라고. 그건 천만 다행이고요. 아니 트럼프가 맨날 얘기했어. 네. 미군이 사망하지 않는 한 뭐 이런 거를 네, 맨날 했고. 얘기했었거든. 그다음 보시면 불가피하게 그렇죠.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때린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자기권 좌우해서 근데 예. 불가피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저렇게 센 말을 하지만 지금의 회담이 완전히 이 경로 이탈은 저는 아니라고 아니 생각해요. 트럼프도 그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봤거든요. 예, 예. 이게 뭐 판이 깨진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봤는데 예. 아니 근데 이거 이란이 공격한 거는 맞죠? 맞는데 이제 이 자식들 진짜. 저 이란이 저 바레인 미군 기지 5함대 네. 거기를 다시 때린 건데 거기 상당 부분 미국이 지금 간 자리예요. 네? 미국이 떠난 자리. 떠난 자리. 근데 떠난 자리예요. 아파치 왜 공격했어? 아파치는 실제로 미국이 보기에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저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아파치는 그냥 헬리콥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공격용 그 굉장히 전투력이 있으니까 위협을 느꼈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거기 왜 날았어 아파치는? 수찰 중이었대잖아요. 기관총 빼고 날지 그러면. 진짜 뭐 누구를 탓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란이 종전하기 싫어서 일부러 떨어뜨리고 이러지 에이,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아니에요. 않아요. 네, 진짜 저는 아니야. 아니라고 이란은 생각해요. 너무 하고 싶어 하더라니까. 둘 다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과 동시에 뭐가 남았냐면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4가지를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 예. NYT 지금 뉴욕타임스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마지막 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내가 간단히 소개하면 네. 지금 미국은 20년을 요구했고 어. 이란은 10년인데 15년에 거의 타결됐다. 아 타결돼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거 희석하는 거. 근데 60% 희석뿐만 아니라 11톤이래요 지금. 조금 한 것까지 치면 미국이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핵물질이 460kg가 아니고 그거는 440이 그거는 아니고 60% 이상. 60% 이상. 그, 440. 그러니까 1%까지 적게 충천원까지 다 합치면 11톤을 갖고 있는데 11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서 없애든지 미국은 참관한다. 아 반출하는 나라든 형태든 그거는 오케이. 이것도 상당히 접근했어요. 그 과정에서는 어찌됐든 네. 우리가 관여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 핵시설 폭격한 거 3가지 나탄스, 포르도, 이스파한인데 미국은 3개 다 해체해라. 이란은 2개만 해체할게. 한 개는 우리 핵주권의 상징자라도 둬야 된다. 이게 세 번째 쟁점이고요. 아, 그다음에 그건 네 번째가 까다롭네. 언제라도 불시에 사찰할 수 있게 하라. 요거 1, 2는 거의 접근했고 3, 4는 지금 진통 중이다. 불시사찰에 대해서 그러면 이란은 어떤 입장? 안 받아줘 지금은 안 받아들이죠. 언제든지 불시에 들어가가지고 니들 핵 활동하느냐 보겠다. 이게 네 번째거든요. 이 3, 4가 좀 까다로운데 이 정도로 나온 거는 거의 다 된 거의 거예요. 다 된 거야. 야 빨리 주가에 반영시켜. 거의 다 됐대. 반영시켜 제발. 그만 좀 좀 해라. 좀 전제. 지금 주가 완전 박살난다. 아이고. 그래서 뭐 때리긴 때리더라도 치명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마 이 소위 말하는 휴전이 깨지는 정도의 공개는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강유정 수석대변인입니다. 모두 수고하십니다. 유럽 방문 2일차입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한국 벨기에 정상회담 결과와 오후에 개최되는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 기대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바트 드 웨브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수교 125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에서 올해 양국 수교 125주년을 맞이하는 벨기에를 방문하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드 웨브 총리는 한 세기가 넘는 양국 간 우정을 기념하는 올해 대한민국 대통령을 벨기에에 모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가 6.25 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해 준 것이 한국의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부상에 기여했다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드 웨브흐 총리는 양국 간 역사적 유대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벨기에가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표 15년 차를 맞는 한 EU FTA를 토대로 양국이 견고한 경제, 통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특히 배터리,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투자가 지속 확대되어 향후 전략산업 중심으로도 협력이 확대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방한 계기로 체결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발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중소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이 중소기업의 상호 해외 진출 거점으로 역할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한 벨기에 간 직항 재개를 위한 방안도 계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벨기에에 위치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연구기관인 아이맥에 120여명의 한국인 연구진들이 벨기에 등 유수 연구진들과 나노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아이맥을 통한 양국 간 연구 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미래 반도체 기술 발전에 따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했습니다. 드 웨브 총리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둔 한국과의 협력은 벨기에에도 유익한 일이라고 하면서 해당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도록 관심을 갖겠다 대답했습니다. 양 정상은 교육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활발해 양국 간 미래도 매우 발달하는 데에 공감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루벤 대학교 간 한국학 교수직 설치 지원 협약서 체결과 겐트대학교 송도 글로벌 캠퍼스 내 대학원 과정 신설 추진 등을 통해 향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인 점을 평가했습니다. 드 웨브 총리는 양국 국민 간 교류와 상호 이해가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양 정상은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 정상은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가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벨기에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한 벨기에 정상회담은 수교 125주년 계기 양국 정상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향후 양국 간 협력 비전을 공유한 의미 있는 만남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유럽의 주요한 물류 요충지이자 EU의 정치경제 수도인 벨기에와 중소기업 간 경제 협력의 상호 거점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세대 협력 확대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이 향후 양국 발전의 주춧돌로 역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가질 유럽연합 측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예고 브리핑하겠습니다. 이번 이 대통령의 EU 방문은 안토니오 코스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이므로 것으로 우리 대통령의 8년 만의 EU 방문이기도 합니다. 한 EU 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안보 방위, 경제 통상, 기후 재생에너지, 디지털 첨단과학 기술 등 양자 협력뿐만 아니라 한반도, 중동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EU는 우리의 3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우리 기업 지원 차원에서 최근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 쿼터 TRQ,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국제 규제 입법이 EU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 변화 대응 등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 사안들에 대해 양측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고자 당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측은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와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 질서, 다자주의, 자유무역 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사 입장 파트너로서의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